자, 영상 이어서 하겠습니다. 1편 보고 오셨죠? 1편 보고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했죠? 1편에서 저희.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어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플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 플랜트. 발전 플랜트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뭐 석탄 화력, 복합 화력, 뭐 열병합, 이 외에도 뭐 수력, 원자력 여러 발전이 있습니다. 굳이 뭐 이것만 적어놓은 이유는 이게 이제 사실 메인 디쉬입니다. 메인 디쉬. 우리 발전 민간 기업에서 요 세 가지가 메인으로 가장 많이 하는 발전소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자,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업이 수주했다. 사기업이 수주했다. 이 경우 사실 흔치 않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국가 설비고 그리고 또 원천 기술 자체가 이 원천 기술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전 쪽에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이 시공은 할 수 있어요. 사기업이 시공. 시공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전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느 포션 쪼개가지고 하는데 설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전 기술에서 많이 합니다. 한전 기술에서.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적어놨고 자, 발전 플랜트 뭐냐? 대부분 오지죠. 오지라든지 공업단지 그리고 해외 파견의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해외 파견 가능성. 국내 발전소보다 해외 저기 개도국 아주 후진국 선진국은 우리가 수준 못하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뭐 자기 나라에서 뭐 미국의 뭐 벡텔이라든지 뭐 프랑스 빈치 뭐 이런 데 뭐 유명한 데 많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죠. 그쪽이 다 선진국은 그쪽 세계 건설사에서 끼고 있고 우리나라 주로 개도국이나 후진국 이런데 이제 오지나 공업단지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파견. 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숙소 굉장히 열악합니다. 숙소. 식사. 아, 식사 같은 경우는 숙소도 약간 그런데 식사 같은 경우는 이거 본인의 회사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진짜 좀 일군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잘 나온 데는 저기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 뭐 매주 삼겹살 나오고 매주 삼겹살 나오고 여기 매달 한국에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로 음식 들여와가지고 삼겹살 나오고 뭐 소고기 파티하고 뭐 엄청 잘 나옵니다. 식사. 근데 그렇지 못한 이제 여기서 식사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열악하다 사실 뭐 열악하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뭐 건축이라든지 저기 인프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죠. 훨씬 멀리 나가야 되고 아니면 한밭집 하나 개설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개설한다든지 맨날 똑같은 밥 나오고 뭐 제육볶음 뭐 고기 그 진짜 뭐 찌끄레기 든 거 요새는 좀 잘 나옵니다. 요새 뭐 그런 데서 많이 식사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숙소도 숙소도 일군 건설사 같은 경우는 막 골프장에 노래방 막 이렇게 해놓는데 잘 해놓는데 주로 이제 컨테이너 박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일군 건설사도 이렇게 본인들 숙소 잘 해놓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제 숙소 주변에 이제 뭐가 있어야죠. 저기 뭐 누릴 수 있는 뭐 하다못해 저기 뭐 당구장이라도 뭐 우리끼리 노는 당구장 말고 뭐 사람 북적북적거리는 술집 호프집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그런 게 있어야지 좀 사람 살맛 나지로 완전 오지로 떨어져서 마치 감옥처럼 그런 데 같이 살면은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제가 이런 생활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진짜 너무 괴롭고, 아, 그리고 공기 2년에서 4년. 뭐 보통 2년, 4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발전 규모에 따라, 발전량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파견 가면은 뭐 곱게는 못 돌아온다. 곱게는 못 돌아오십니다. 발전도. 그리고 보통 EPC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다. 난이도 별표 땡. 제일 높습니다. 거의.
EPC 중에 제일 높습니다. 주로 여기서 회사들 적자 많이 봅니다. 이 발전 쪽에서 적자 많이 봅니다. 뭐 지금까지 뉴스만 찾아봐도 발전소 적자 뭐 이런 거 키워드 검색 몇 개 하시면 어느 건설사 적자 봤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일단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 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가 모든 플랜트의 특징이 대부분 이가 중요합니다. 이가 우리가 EPC에서 이라는 게 참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돈은 낮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천 기술입니다. 원천 기술 이게 라이센스하고 다르게 회사의 뭐 특정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가 왜 중요하냐? 이라는 게 일단은 인력 구성부터 차이가 납니다. 인력을 우리가 기존에는 C 조직만 운영을 하면 됐는데 이 일을 운영함으로써 최소한 각 공종 그러니까 뭐 기계, 전기, 배관 이런 인력 규모부터 해가지고 뭐 설계 인력들이 한 프로젝트에 최소 20에서 30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스타트업 회사들이 접근을 못하죠 플랜트 쪽에. 그리고 이 인력을 아무나 쓰면 되냐? 각 전공자의 그리고 학벌도 좀 괜찮은 직원들을 많이 뽑죠. 일군 건설사나 그런 건설사들에서는 플랜트 쪽은. 그리고 경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인력 확보가 돼야 되고 이 인력 확보가 된 상황에서만 EPC를 시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많이 어렵습니다. 다른 플랜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게 좀 지저분해져가지고 이제 잠깐만요. 자, 그리고 세계적으로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풍력, 태양광, 뭐 지열 이런 쪽에 많이 전 세계 정책이 이쪽에 이제 눈을 돌리고 있죠. 요 화력 메인 디시들 요새 이제 열병합 좀 괜찮은데요. 화력 같은 경우는 많이 안 하죠.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발전 플랜트라고 부르기가 애매합니다. 안 부르죠. 업계에서는 발전 플랜트라고. 이거는 친환경 플랜트라든지 친환경 플랜트라든지 이 저기 뭐야 인프라 쪽에 많이 포함됩니다. 인프라 쪽에. 왜 그러냐? 일단 차이점이 뭐냐? 전문성이 급감합니다. 전문성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태양광 보면은 사실 우리 패널에 컴퓨터 달아서 인버터 달아서 이제 케이블 연결해서 우리 변압해줘서 이제 송전해주는 이게 기본 개념이죠. 자, 우리 다른 화력발전소 하나 보죠. 터빈 들어가고 저기 화력 저기 그 컨베이어 벨트부터 해가지고 열 뭐 폐회수 열 회수 처리장 설비했다가 뭐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수처리 설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진짜. 근데 저기 태양광이나 친환경 쪽은 워낙 설비도 적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프라 쪽이나 친환경으로 별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쪽이랑 많이 구분된다. 뭐 이 정도 있으면 이제 발전 쪽은 많이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쪽으로 입사하신 분들은 전문성 하나는 확실하게 기를 수 있다. 전문성 하나는. 두 번째, 화공 플랜트. 발전에서 좀 설명이 길었기 때문에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정유 쪽, 석유화학 쪽, 오일앤가스 쪽으로 크게 나눕니다. 정유, 실제 정유 관련된, 그리고 정유의 부산물들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쪽, 그리고 이제 LNG, LPG로 대표되는 우리 오일앤가스. 오일앤가스가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이 가스 플랜트 쪽이.
여기 전문가들은 지금 굉장히 잘 팔립니다. 이쪽 전문가들은. 특히 이쪽 설계 시공 관련된 전문가들 몸값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LNG가 호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지나 공업단지 위치에서 숙소가 이제 좀 열악하고 식사도 열악합니다. 다만 이거 사실 뭐 발전과 우열을 두기는 어려운데 제가 점수는 발전보다 1점 더 줬습니다. 그나마 발전보단 좀 낫지 않나. 왜냐? 공업단지 내 위치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발전보다는. 단지에 있으면 그래도 식당 조금 더 있죠. 숙소도 어느 정도 또 확보할 수 있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것도 발전과 이제 뭐 우열을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화공 플랜트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약간 특수한 분야, 방폭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한 분야들이 몇 개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화공 쪽도. 마찬가지로 EPC 중에 2가 중요하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발전 쪽이랑. 공기도 발전 쪽이랑 비슷합니다. 2년에서 4년.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발전 쪽보다 몇 개월 더 짧다. 평균적으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자, 다음으로 산업플랜트. 자, 이 산업플랜트가 참 이게 꿀이고 독입니다. 어떤 면에서 꿀이고 독이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산업플랜트 뭐냐? 반도체, 제약, 물류, 쿠팡 물류센터, 뭐 이런 거, 식품센터, 그리고 뭐 종갓집, 김치, 이런 거 이제 뭐 제약공장, 뭐 우리 뭐 잘 아는 셀트리온, 반도체, 뭐 바이오 반도체, 뭐 크린룸, 공조룸, 많이 들어보시죠, 크린룸. 이런 거 일반 공장들, 이런 거 다 산풀입니다. 다 산풀. 자, 비교적 도심지와 가깝다. 가깝습니다. 산풀. 그래서 요거 3점이나 4점 정도로 좀 책정할 수 있는데 좀 양호한 편입니다.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심지하고 거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리고, 자, 플랜트 중 경쟁 구도가 가장 심하다. 건축보단 덜하지만, 요거는 산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경쟁 업체들이 이제 중견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은 산풀 많이 사양하고, 중견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이 산풀에 접근합니다. 왜냐? 플랜트 계열에서 이 역할이 가장 낮다. 이 조직이 극히 적습니다. 이가 뭐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산풀도. 뭐 이제 프로젝트 시작한다, 여기 땅 치면은 뭐 자재부터 입고되는 경우 많습니다. 이 거의 없는 경우 있고, 뭐, 우리 잘 아시는 P&L이 있는데, 뭐 형식상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산풀의 현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신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캐시카우의 역할을 한다. 누구의 캐시카우? 회사의 캐시카우. 여러분의 캐시카우?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경쟁 구도가 굉장히 심한 현실 속에서 이 아주 짧은 공기에 치여서 사는 근로자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꿀이다. 아주 꿀이다. 그런데 우리 임직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독이다. 왜냐? 뭐 저도 사실 산불을 좀 경험한 경험이 있지만 제 뭐 동료의 말을 들어보면 결혼하고 결혼 지금 한 8년 차 됐을 겁니다. 8년 차 됐는데 사실 집에 들어간 날이 손에 꼽습니다. 본가지, 본가. 맨 현장에 건축보다 더합니다. 이건 뭐 6개월 만에 뭐 어디 뭐 저기 물류센터 물류창고 6개월 만에 짓다가 6개월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5개월째 연락 옵니다. 본사에서. 아, 다음 현장 뭐 청주로 가세요. 아, 청주 끝나면은 한 달 쉬게 해줄게. 아, 청주 이제 끝나기 한 달 전이야. 아, 소장님 저 이제 한 달 쉬겠습니다. 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미안해. 저기 제주도에 뭐 하나 나왔어.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갑니다. 뭐 계속 반복돼 짱돌배기 인생 되는 겁니다. 산불이. 저도 그래서 산불을 못 버텼죠. 산불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산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건축업계 히어로예요, 히어로.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네요.
대단하신 분들이고, 대신 장점이 있습니다. 뭐 선풀의 유일한 장점이죠. 엄청난 장점. 자, 다른 프로젝트 한 개 할 때, 다른 프로젝트 한 개 할 때, 선풀은 한 네다섯 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캐파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장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건설 쪽에 사업을 하고 싶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하고 있다. 산풀이 딱입니다. 딱이야, 진짜 산풀이. 이쪽에 아주 좋습니다. 산풀이 이쪽으로 가기에는. 이런 장점이 있다. 대신 몸은 좀 많이 힘들다. 자, 산풀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환경 플랜트. 제가 이제 저도 또 환경 플랜트도 제가 좀 경험이 많습니다. 좀 잡다한 경험이 좀 많이 있어서 환경 플랜트도 경험을 했지만 이미지 아주 좋죠. 에코, 친환경.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야, 우리 저기 뭐 그린 정책에서 이런 쪽으로 취직하면은 진짜 앞날이 창창하겠다 해서 환경 플랜트 쪽에 잠깐 몸을 담궜습니다. 아주 잠깐. 자, 제가 맡았던 게 처음에 하수 처리장. 아,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죄송한데 제가 그때 나이도 많이 어렸고 처음에 출장을 한번 갔는데 거기가 제가 비위가 많이 약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너무 어렸고 그때는 이제 2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 너무 십수년 전인데 십수년 전인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금방 도망쳐 나왔죠. 어쨌든 환경 플랜트는 하수 처리라든지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 뭐 정수 처리 시설 이쪽입니다. 근데 이게 오지에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도심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저기 신도시들 가면은 신도시 자전거 타고 한 바퀴 이렇게 딱 둘러보시면은 뭐 이런 쪽에 이런 쪽에 보면은 하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도심지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공장을 하나 짓습니다. 공장을. 우리 뭐 제약회사들이 많죠. 특히 제약회사 지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제 폐수라든지 이런 거 그냥 버리면 안 되죠. 이때 이제 여기 패키지성으로 이때 수처리 시설, 발전소 쪽에도 들어가죠. 수처리 시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게 이제 환경 플랜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뭐 포션이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오히려 산업 플랜트가 중견기업이라고 했으면은 환경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기업, 이제 중소기업도 좀 있고 중견보다는 규모가 살짝 작은 중견과 중소 사이에 이 전문 가운데 전문 기업, 수처리만 전문하는 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주로 이런 패키지성으로 이 공장을 수주한 건설사에 건설사와 MOU를 맺는다든지 혹은 여기에 패키지성으로 주로 기계 쪽에서 발주가 나옵니다. 기계 쪽에서 발주가 나오면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공기는 다양합니다. 패키지로 짧게 들어가면은 뭐 한 6개월 만에도 끝나고 크게 도시의 수처리 시설 이런 거 하면은 뭐 2년, 3년 이렇게도 들어가고 숙소는 뭐 난이도 뭐 별 5개 중에 한 3개 정도씩 이렇게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철강. 철강 많이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철소, 뭐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요 정도. 뭐 하이스코, 현대 하이스코라든지 뭐 이런 파생되는 업체들 많이 있죠. 그렇지만 크게 이 정도다. 원천 기술은 뭐 당연히 이렇게 갈수록 좀 떨어지고 제철소입니다. 주로 공업단지에 위치하지만 제철소 특징이 뭐냐? 공업단지를 형성한다. 그 동네를 먹여 살린다. 포항에서 포스코 모르면은 시체죠. 포스코 1등 신랑감. 광양에서 포스코 모르면 시체죠. 1등 신랑감. 숙소, 포항, 광양 출장이나 그 지역 사시는 분들, 뭐, 100점 만점 100점이죠. 식사 100점이죠. 포항 과메기 뭐 예술이죠. 뭐, 어쨌든, 예. 그리고 기술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뭐 일군 건설사들도 못해요. 저기 할 수 있는 회사만 합니다.
저기 포스코 같은 포스코 건설만 하죠. 제철소, 철강 플랜트. 현대도 현대 건설만 할 수 있죠. 현대제철. 자기들만 주고 또 이 기술력 어디 주지도 않아요. 다른 데서. 그래서 이쪽만 한다. 그리고 뭐 물론 약간 껴가지고 기술력 얻어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그리고 증설 및 부분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자, 별표. 제철소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 걸쳐서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전기로라든지 아크로 많이 들어보셨죠? 철판 녹이는 거. 이런 거 이제 증설 사업이라든지 뭐 이제 냉연 뭐 무슨 판 같은 거 이제 롤러 해가지고 쭉 나가잖아요. 이런 거 증설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쪽. 그래서 이런 연계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많냐? 전통적으로 유착 관계가 많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한 유착 관계가 많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철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했던 업체랑 계속 하고 싶지. 그러면 뭐 사실 새로운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했던 업체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의 로컬의 저기 시공업체라든지 설계업체들 이런 자잘한 증설 부분 사업들 그러니까는 뭐 몇 억 미만짜리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넘겨줍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그리고 공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로컬에서 이쪽을 노리고 취직하시면은 계속 제철소랑 일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은 당연히 제철소 발주처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하셔야 된다. 또 반드시 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플랜트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 건축과 인프라까지 이렇게 다 알아봤는데 이 정도면은 어떻게 뭐 특징이라든지 여건 팁, 이 정도 간략하게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좀 더 부족한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일단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카페나 오픈 채팅 오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